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 셀러의 마켓 확장을 위한 물류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삼성 SDS 장형준입니다. 준비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커머스 시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셀러분들이 마켓 확장에 필요한 고충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켓 확장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첼로 스퀘어 신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켓 확장 들어가기 전에 글로벌 이커머스 시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 전망 자료입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매출, 이커머스 매출은 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션부터 전자미디어, 취미, 가전 가구, 식품 의료에 이르기까지 이커머스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25년에는 3조 4,5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반면 우측 그래프는 북미 LA양 물동량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8년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2022년도 그래프인데요. 물동량이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년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감소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에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2023년 역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22년 말 물동량 수준이 전망됩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 마켓으로의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확장을 위해 먼저 수출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세관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VAT 면세 기준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고 동일한 규정으로 처리되고 있던 B2B 그리고 B2C 화물에 대해서 개별 통관과 관부가세 정책을 실시해서 세수 징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경우 기존 22유로 이하 인보이스 물품의 경우 면세 정책을 시행했었지만 본 정책을 폐지하면서 현재 유럽 연합 국가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스크리닝 강화나 iOSS 그리고 PVA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 그리고 자국 내 산업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개정하였고요. 국외 판매자가 판매 국가에 누락 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기조에 맞춰서 싱가포르 역시 오랜 기간 7%로 유지해오던 GST를 올해 1월 8%로 인상함과 동시에 연가 판매 금액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판매자는 GST 및 부가세 선징수 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각 국가의 규정은 지속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K-팝 및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K-뷰티, 식품, 패션 시장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은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계가 74% 장악하고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커머스 매출액이 매년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은 73%로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구매력이 높고 온라인 결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역시 마켓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유럽에서도 점유율 1위의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최근 유럽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소비자가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소비, 배송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유럽 국가의 소비자가 이커머스 연간 총 지출액이 100억 유로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켓 확장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 셀러분들께서 마켓을 확장하고 할 때 어떤 고충이 있으시고 점검 사항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 판매 채널을 고려할 때 화주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마 새로운 국가로 배송을 위해서 운송 모드나 물류사를 결정하셔야 되고, 또는 국가별로 준비해야 될 통관 절차나 필요한 인증들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사전 점검해야 될 통관이나 인증 관련 내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국가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식품, 인체 밀접, 그리고 세금, 이 세 가지를 주요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통합 무역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일본 통관 거부 사례 중 90% 이상이 식품이나 인체에 밀접한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마존의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2에서 3개월 정도 사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인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반려 예정되어 있는 JCT 넘버 등록 관련해서 소비세 환급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JCT 넘버 등록을 위해서 세금 환급용 일본 계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간 도래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 8%로 GST를 인상하였고 싱가포르 매출이 10만 달러 이상의 판매자가 판매 시 GST를 선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00 싱가포르 달러 이하 제품 판매 시 GST 선징수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격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매출 조건이 해당되지 않은 셀러분들까지는 24년도까지 매년 GST가 1%씩 증가합니다. 네, 다음 유럽입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사전 점검 사항이 좀 많은 편인데요. 특히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영국 외 유럽 국가의 준비 사항은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 번호의 개념인 EORI 역시 영국은 따로 또 발급을 해야 되고 유럽 및 기타 국가는 EORI를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진출에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번 항목인 부가세 부분입니다. 유럽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럽의 국가들이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해서 유럽 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럽 내 재고 이동은 가능하지만 VAT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국가별로 각각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미리 제품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국같이 SCPN, EU의 CPMP 같은 개념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또한 따로따로 좀 등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유아용품이나 의료기기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 또한 영국과 영국 외 국가 따로따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 마켓 확장을 시도하는 초기 셀러 분들부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도에 올라가신 셀러 분들까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고민은 다 있으실 텐데요.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셀러 분들이 겪는 고민과 솔루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켓 확장 시작 단계에 계신 초기 셀러분들은 신규 입점 시 사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함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첼로스퀘어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규정부터 인증 그리고 국제 운송 수입 통관까지 전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켓 진입 후에 안정화 단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적기에 적정한 FBA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존 재고량에 따라 입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희 첼로스퀘어는 급변하는 운임 시장에 따라서 운송 모드를 대안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켓 확장 후에 아마존 판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된 셀러분들께서는 마켓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해당 시장에 좀 수요가 많은 아이템인 경우나 B2B 또는 B2C를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셀러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국가별 물류 및 마켓플레이스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단계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확장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 운송 모드가 있지만 아무래도 아마존 시작 단계에서는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소량을 특송으로 배송하면서 판매량은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첼로스퀘어는 FBA와 MFN 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스퀘어 플랫폼에 접속하셔서 그 오더를 등록하고 운송 라벨과 정산 인보이스를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생성된 배송 오더에 대해서 커머셜 인보이스가 자동 생성됩니다. 뿐만 아니고 실시간 트래킹 현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마켓 진입 후 안정화 단계에서는 물량이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운송 모드를 특송에서 해상으로 전환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상 운임이 많이 내려간 시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물류비로 아마존 입고까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아마존 해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화물이 이제 부산항을 거쳐서 각 국가의 도착지항에 도착을 한 이후에는 바로 아마존 창고에 입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착지 현지 크로스덕 창고를 거쳐서 FBA 창고를 입고시키셔야 될 텐데요. 해상 운송 시 만약에 박스 데미지가 발생해서 보완 작업이 필요하거나 라벨이 손상돼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저희 크로스덕 창고에서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로스덕 창고에서 화물이 또는 물품이 확인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아마존 파트너 캐리어를 통하시거나 현지 운송사를 통해 FBA 창고까지 입고시킬 수 있으십니다. 해상으로 운송하는 게 특성보다는 아무래도 리드 타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재고 보충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특송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됩니다. 저희 첼로스케에서는 즉시 견적부터 온라인 부킹, 실시간 모니터링, 청구 분석까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오퍼레이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마켓 확장 후 이제 최적화가 필요한 대형 셀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솔루션입니다. 저희 첼로스퀘어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삼성 SDS의 37개국 58개 거점과 함께 필요하신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 필요한 창고나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그리고 현지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에 대한 사항 모두 저희 종합적인 컨설팅 안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물류 운송뿐만 아니고 현지 비즈니스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현지 비즈니스 종합 솔루션을 이 첼로스퀘어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해서 새로 개발된 첼로스퀘어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러분들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째는 가시성 기능이고 두 번째는 대형 화주분들을 위한 SDS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먼저 통합 가시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퀘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화물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도 가시성을 통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별점은 우측 상단에 타사 선적권 등록이란 버튼이 있어요. 즉 저희 SDS 첼로 스퀘어가 아닌 타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된 화물도 BL 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통합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이트, 선사나 포워딩, 가시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추가 작업 없이 편리하게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또 지도 기반의 가시성이기 때문에 텍스트 방식에 비해서 시인성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기상 이슈라든지 위험 지역, 그다음에 이슈 사항도 모두 이게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첼로 스퀘어 WMS 연동 기능입니다. 좀 자체 WMS뿐만 아니고 타사 WMS를 사용하시는 대형 셀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입출고, 재고 관련 기능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마존 화주분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FBA 재고 현황을 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첼로 스퀘어를 통해서 인트랜짓, 즉 운송 중인 아이템과 크로스닥 창고 내 재고, 그 다음에 FBA 내 재고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켓 확장을 위한 준비사항 마지막 장으로 총 정리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증입니다. 마켓 확장을 하려는 국가 인증 항목 및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인증 소요 기간이 매우 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준비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 IOR입니다. IOR은 수입 대행자로서 통관이나 인증이 까다로운 상품의 경우 IOR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는데 저희 스퀘어는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주요 국가에 대한 IOR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송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점 초기에는 특성 모드를 활용해서 안정화 및 시장 선호도를 지켜보신 후에 물량이 확대된 안정화 시점에서는 운송 모드를 해상으로 전환, 그리고 현지 저희 크로스덕을 활용하셔서 입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형 셀러분들께서는 SDS 현지 거점 58개 거점을 활용하셔서 셀러 개인에 맞는 물류 최적화 지원을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첼로 스퀘어는 플랫폼을 통해서 견적과 선적 현황, 이슈, 정산 등 모든 프로세스를 대시보드 형태로 화면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챗봇 기능을 통해서 선적 건별로 저희 담당자와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밀착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퀘어가 저희 특성 고객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스 많이 찾아주시고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